예, 오늘 오후 3시였습니다. 비선 실세 의혹 당사자인 최순실 씨가 검찰에 출두했는데요. 귀국 후 무려 31시간이라는 시간을 벌었던 최순실 씨가 검찰 조사에 어떻게 응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은 이번 주 비서실장 교체 등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제대로 수사될 수 있을지, 전대미문의 이 사태를 수습할 해법은 있는 건지 고민해보겠습니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 고려대 박태우 연구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오후 3시였습니다. 중앙지검에 최순실 씨가 출석을 했는데 그 영상은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예상했던 대로 일단은 석고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잘 이렇게 면출한 건지 뭐 진짜인지 하도 국민적인 그런 원성이 심하니까 예. 저는 뭐 진실된 면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그 이런 분위기 또 그 현장에 나와 있는 많은 시민들의 그런 거센 항의 이런 걸 보면서 예. 본인도 모르게도 감정적인 면도 복받쳤지 않았을까.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 그 양반이 어떤 뭐 슬퍼 보이든 울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예. 이 사태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는 국가 이익이라든지 이건 국민들의 그런 분노를 어떻게 빨리 잠재울까 예. 최대한 협조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 양반이 울든 안 울든 그거는 뭐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창렬 교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요? 지금 뭐 화면에 보니까 용서해달라고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저런 말이 굉장히 공허하게 들려요. 다른 것들 같은 경우야 뭐 선처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겠죠. 그러나 예. 지금 최 씨의 이 국정 개입 의혹이라든지 국정농단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대한민국의 단군 이래 처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왕조 시대를 제외하고는 이런 예. 상황 속에서 죄송하다 용서해달라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불과 며칠 전인 26일 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태블릿 PC의 존재를 부인했잖아요. 물론 예. 검찰 조사에서 그 부분도 밝혀져야 되겠죠. 현재 이경재 변호사는 여전히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태블릿 PC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런 걸 비춰볼 때 지금 우리 박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이렇게 울고 이런 것들이 뭐 전혀 의미가 없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수사 결과 지켜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근데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 26일, 그러니까 과거로 시간을 좀만 되돌려 보면 네. 비행기도 못 탈 정도로 몸이 좀 불편하다고 얘기를 네. 했었고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비춰졌다가 갑자기 급고 귀국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야당의 시각은, 야당의 관점은 뭔가 거대한 무언가 흐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예. 26일 날 그 인터뷰를 했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진행된 여러 가지 사안들, 또 28일 날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들에게 사표를 내라고 지시를 했고, 예. 어제 이제 사표가 수리됐고, 또 인터뷰하고 얼마 있다가 조인근 전 연설기록 비서관이 그 어떤 연설문 수정된 일이 없다라고 이런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 또 측근들이 소환을 하거나 아니면 또 귀국 의사를 밝히고, 예.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또 이경재 변호사가 나와서 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귀국 후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사전에 잘 교감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야당의 합리적이라고 할까, 그런 의구심 같은 게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예. 예, 이런 가운데 최순실 씨가 어떤 사법 절차를 밟을지, 사법 처리 절차를 밟을지 관심인데요. 일단 밤샘 조사가 이어지겠죠. 체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이제 국민적인 그런 감정을 보면은 체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예.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증거인멸의 이유가 있다. 또 범죄의 중대성, 위험성, 또 스스로를 이해할 우려. 이런 뭐 조건이 되면 구속사유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긴급 체포한 다음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제재도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건강상의 이유로 이렇게 귀국을 안 한다고 했다. 갑자기 와가지고 또 이렇게 한 30일 시간을 벌고 지금 출두하는 모습, 이런 걸 보면은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예. 이것이 이제 본인의 의지와 어떤 자연스러운 흐름보다는 아무튼 뭐 본인들도 또 이러한 어떤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입을 맞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됐다, 이런 평가를 받으려면 제가 보기에는 좀 쉬더라도 검찰에서 지정한 호텔에서 이렇게 좀 몸 관리를 하면서 외부 인사들과 차단되는 변호인만 접견하고 예. 이런 상태로 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이미 좀 시간을 번 게 아니냐. 31시간 동안 어제 귀국을 했으니까요. 시간이 꽤 오래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어떤
검찰과의 사전 교감설까지 이런 분이 제기가 되니까 왜 그렇다면 검찰은 긴급 체포를 하지 않았는가? 이 지적은 어떻게 보시는지? 검찰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본다면요. 예. 또 소환을 하거나 긴급 체포하려면 사유가 있어야 될 겁니다. 아마 긴급 체포 영장이 발부돼야 되는 거니까 검찰이 무조건 체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영장이 예. 발부돼야 되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받기 위한 사전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이 지금 압수수색을 들어간 게 그 고발되고 나서 27일 만에 들어갔었잖아요. 예. 그 사무실에 그 관련된 인사들의 사무실에. 그러나 별로 뭐 나온 건 없고 상당히 검찰이 이 수사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었다는 방증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뭐 청와대 압수수색도 했는데도 뭐 이미 제출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네. 별로 검찰이 원하는 자료가 안 나왔다라고 검찰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검찰이 사실 법리적으로 네. 그러한 것들을 할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하나 있어 보여요.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박 교수 말씀처럼 직접적으로 긴급 체포나 구속은 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예. 최소한도 어떠한 그런 어떤 이른바 짜맞추기라든지 교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그 환경은 차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생각도 그렇고 그렇지 않고 이 부분을 또 다시 돌려보내고 다시 소환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예. 국민들이 정말로 검찰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제 뭐 공항에서 당장 긴급 체포하는 게 어려웠다면은 예. 뭐 우리가 무조건 감정적으로만 대응할 수 없는 것도 사실 아니겠어요. 여러 네. 가지 어떤 근거나 논거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최소한도 소환됐으면은 충분히 범죄 입증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는 있을 것 같아요. 검찰이 내부적으로는 예. 잘 모르겠으나 그건 검찰의 수사 의지가 아닌가. 왜 긴급 체포나 이런 걸 안 하느냐. 이 지금 최순실 씨와 관련된 인사들이 청와대 인사들이 많이 관여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해임된 사람도 있고 이제 사표 수리 내기도 했습니다만 그렇다면 네. 이제 최 씨를 구속하고 긴급 체포하고 이러다 보면은 청와대 인사들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게 되고 그 사람들도 구속해야 되는 사안이 있지 않나. 그래서 상당히 조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추론도 가능하다. 그렇지 예. 않고 이렇게 계속 오늘 두고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네. 긴급 체포가 어렵다는 말부터 먼저 나온다는 게 그 정황들이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네. 워낙에 많은 의혹들이 좀 제기되고 있어서 이것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경재 변호사가요. 최 씨의 건강이 대단히 안 좋다. 심장 부분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언급을 했고 불과 한 1시간 전에 공황장애로 인해서 신경안정제를 복용 중이다. 이런 사실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언급은 왜 했다고 보시는지요? 그만큼 지금 뭐 추론컨대 예, 예. 그 최순실 스스로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건 이해는 갑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평소에 뭐 지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가 건강 기록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변호사가 이 정도 이야기할 때는 아무튼 정상은 아니지 않겠어요? 웬만한 강심장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면 이런 상황을 맞닥뜨려가지고 평소에 행동하고 사고하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공황장애라는 것이 과연 수사를 받을 때 어느 정도 방해받을 정도로 심각한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것이 이유가 돼가지고 뭐 시간을 더 준다든지 차일피를 해야 될 수사를 미룬다든지 이런 그런 소재로 활용되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의 그냥 상태가 이렇다는 걸 변호인은 변호인으로서 할 그런 계약상으로 할 일을 하는 거고 예.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무슨 엑스큐즈가 되는 거 아니라고 봅니다. 같은 질문인데요, 최 교수님.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공황장애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항상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지금 이 제기된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표현이 불가능할 정도의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경쇠약이 걸려서 귀국 못한다고 했다가 불과 사흘 만에 비행기 오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귀국한 건데 예. 정말로 그렇게 신경쇠약이 걸리고 그랬으면 과연 귀국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사흘 만에 신경이 변한 이유가 뭔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런데 또 변호사가 지금 변호인이 공황장애 얘기하고 건강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변호인은 변호인의 역할이 그렇다 하더라도 말이죠. 지금 네.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정말 수사를 받고 이러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다라고 할 때 얘기하면 몰라도 이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상황인데 그 얘기부터 계속 한다는 게 과연 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예. 그런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부인하는 분위기예요. 네. 그렇다면 증거 인멸이나 이런 저는 그 개연성이 충분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황장애나 이런 어떤 건강상의 이유로 해서 또다시 집에 돌려보내고 소환하고 이러한 일은 좀 없어야 되지 않냐. 그렇지 않으면은 국민의 분노는 점점 성남 민주처럼 끌어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고영태 씨가요. 오늘 그 참고인 조사 마치고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국정농단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때 이제 얘기한 걸 좀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최순실 씨는 대통령 가방일로 알게 됐고 태블릿 PC는 내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고 씨의 역할은 뭐고 최순실 씨와의 관계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고영태라는 인물이 한 이야기를 우리가 뭐 그것까지 거짓말이라고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순실 씨하고의 관계는 아무튼 일방적으로 최순실 씨의 지시를 받고 이런저런 행동을 했을 텐데 예. 태블릿 PC가 고영태 씨가 이렇게 가지고 다녔다는 증거는 없잖아요. 그럼 김한수 행정관이 얼마 전에 조사했다고 하니까 그분도 또 자기는 명의만 있었지 다른 사람이 사용했다 이렇게 지시를 하고 이 부분은 좀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더 밝혀야 될 부분인데 예.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가 이런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걸 알면서도 그동안에 예. 뭐 여러 가지 심부름을 했다는 정황 증거가 나와 있는 거고 그럼 고영태 씨도 나이가 40이면은 모든 살인 분배를 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진술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 자기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앞으로 새로운 사실이 나와가지고 최순실 씨와의 관계에서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나오면은 분명히 책임을 더 져야 될 겁니다. 예. 그러나 지금까지는 하여간 둘이는 좀 부적절한 관계였고 최순실 씨가 이런 국정농단에 개입할 때 옆에서 심부름을 했다는 그런 정황적인 증거들은 많이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까지만 봐주고 앞으로도 검찰을 소환해가지고 더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한 명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 있죠. 이 차은택 광고 감독은 여전히 해외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해외에 머물고 있는 거고 또 언제쯤 귀국할 것으로 보이나요? 차은택 씨는 지금 귀국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상태잖아요. 곧 귀국하겠죠. 그러니까 해외에 머물고 있는 것도 이상했고 예. 또 갑자기 귀국 의사를 밝히는 것도 좀 석연치 않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은 겁니다. 네. 중국으로 건너간 시점이나 차은택 씨가 그리고 최순실 씨, 최 씨가 독일로 간 시기가 거의 비슷해요. 예. 또 돌아오는 시기도 거의 비슷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어떤 그 상황적으로 예. 정황적으로 뭔가 증거라든지 어떤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 같은 것들이 조직적으로 폐기돼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지금도 있어요. 예, 사실은. 예. 지금 차은택 씨 같은 경우는 뭐 익히 다 알려져 있겠습니다만 네. 여러 가지 그 문화에 관련된 사업에서 특혜도 많이 입었고 예. 정말 그야말로 창조경제나 문화융성이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국정 과제였는데 네. 지금 보면은 거의 특정인을 위한 그러한 예산, 뭐 그러한 인사 거기에 적극 개입한 정황 의혹들이 제기됐잖아요. 예. 차은택 씨는 빨리 귀국해서 검찰 소환 받아야죠. 그리고 차은택 씨는 사실 고영태 씨보다 더욱더 중요한 인물일 수도 예. 있어요. 그래서 차은택 씨와 이제 최순실 씨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어떤 그 검찰이 수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퍼즐처럼 잘 맞춰가야 될 겁니다 아마. 이 법리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은 이게 뭐 의혹은 난무했는데 사실 별게 아니다라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정말 검찰이 예. 면밀하게 전문가들 검찰 수사팀을 많이 보강했으니까 게다가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만 최재경 검사가 뭐 특수통이라는 거 아닙니까? 민정수석이 직접 이 수사를 지휘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네. 그러한 점을 청와대 비서실이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청와대 비서실 개편의 의미는 거기서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안이 엉뚱한 데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저는 차은택 씨가 지금 이러한 농단에 거의 최순실 수준으로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한 거 아니겠어요? 문화관광부 차관,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장관을 추천하고 문화형성 프로젝트의 모든 부분을 실질적으로 문화를 아는 사람으로서 한 사람은 차은택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검찰이 중국에서 귀국하는 날짜만 기다리는지 사실은 빨리 좀 귀국을 종용해서 차은택이도 최은실이하고 별 다름이 없는 중요한 그런 중요도가 있는 피의자이기 때문에 예. 빨리 불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 하고 있어. 혹시나 아까 말씀하신 객관적인 수사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최성열 교수께서 그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 얘기를 해주셔가지고요. 그 얘기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이 BBK 사건 맡았던 인물이고, 그래서 좀 의견이 엇갈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수사의 달인이다, 혹은 뭐 정치 검사다. 아무튼 좀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인데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민정수석은 뭐 저기 화면에 나오네요. 양력이. 민정수석이 반드시 검사일 필요는 없는 거죠. 검사 출신일 필요는 없는 거죠. 예. 대체로 우리나라 청와대 민정수석들은 검사 출신들이 많이 했어요. 검찰 출신들이. 현실적으로 검찰 사정기관을 지휘감독하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일견지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 민정수석의 역할은 이 검찰 등 사정기관을 지휘 관리하는 것보다도 어떤 면에서 볼 때
대통령에게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네. 우병우 민정수석이 뭐 검찰 출신이 아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히려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역으로, 역서적으로. 예. 근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대통령,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 출신이 아니고서는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수사를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말씀처럼 최재경 검사는 상당히 그 특수통으로서 아주 그 이른바 칼잡이다 이런 평들을 하고 있고 검찰 내부에서 내 네. 안팎에서 말이죠. 그러나 상당히 정무적 감각을 가지고 있다. 정치 검사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뭐 양면성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기에 따라서는 긍정과 부정 양면성이 양쪽의 평가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아무튼 최재경 검사에 대해서는 이 전반적인 평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수사의 수완도 있고 예. 지금 민정수석으로서 전반적인 정치적인 감각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중요한 지금 역할 중에 하나가.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나름 뭐 크게 잘못된 인사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대호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네, 저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현 정권의 실세 중에 실세가 민정수석인데 그리고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 하에서 민정수석을 누가 쓰냐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서 빨리 좀 인사를 한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그 최재경 민정수석은 대검 수사기관도 하고 뭐 과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검 중수부장, 인천지검장 그야말로 핵심 요직을 거치고 그리고 과거에 아까도 말씀하신 BBK 사건이라든지 또 박연차 수사를 전담하면서 명성을 날렸습니다. 그러니 이런 걸 보면은 지금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검찰을 잘 지휘할 수 있는 그런 명성과 경륜 있는 사람을 발탁하다 보니까 예. 그렇게 됐어요. 뭐 공교롭게도 뭐 누가 이야기하는데 전 최병렬 여권 한나라당인가 대표 뭐 조카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서 이분이 이런 난국을 잘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검찰력을 잘 활용해서 누구한테도 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네. 예, 고영태 관련 질문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고영태의 입장이 조금 왔다 갔다 했는데 과연 조력자인지 아니면 등을 돌린 경우인지 최순실과 과연 어떤 관계였을까요? 제가 잘 모르죠. 그거는 사실 뭐 검찰의 수사로 그렇죠. 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아는 의혹이라는 것은 뭐 언론에 보도된 것들이고 예. 고영태 씨는 제일 중요한 그 언급이 최 씨가 좋아하는 건 연설문 수정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영태 씨가 상당히 이제 수사의 전면에 부상됐던 건데 예. 고영태 씨는 아까도 가방 얘기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뭐 아주 그 자세한 부분은 검찰 수사로 밝혀질 거고 아마 네. 어쨌든 간에 최 씨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 예. 최 씨의 어떤 그런 농단이랄지 이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저희가 최순실 씨에게 지금 적용되는 혐의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최 교수께 여쭤보고 싶은 얘기가 이제 과연 이 비선 실세로 지목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겠느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현재? 나오는 건 저도 몇 개 좀 메모를 해봤어요. 예, 예. 지금 연설문은 유출됐다는 것은 뭐 대통령께서도 인정한 거고 최 씨도 인정을 했잖아요. 예, 예. 근데 그 밖에 뭐 국가 기밀 문서에 해당하는 거, 외교, 국방, 경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한 거거든요. 대통령이나 최 씨나. 근데 아무튼 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여부는 가려야 되겠죠. 예. 그 연설문이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냐도 또 양론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외교상 기밀 누설죄 그거는 뭐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여러 예. 가지 외교 문서가 그 태블릿 PC에 있었으니까 그게 만약에 최 씨의 소유라면은 그렇다면 사전 열람한 것 자체가 혐의가 있는 거죠. 죄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공무집행 방해 여러 가지 인사에 개입했다든지 이런 네. 것들은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뇌물 공급 유형은 어쨌든 자기 소유의 그 재단을 이용해서 자기 소유의 그 뭡니까 WK와 예, 예. 비덱스포츠에 자금이 흘러 들어갔다면 자금 유형이고 예. 또 외환이 어떻게 독일에 갈 수 있냐 외환관리법 위반 조세 포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거의 한 10가지 정도를 열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워낙에 많아서 그러면 제가 이건 뭐 내재적으로 좀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나와가지고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뭘 용서해 달라는 건지 어떤 부분을 본인이 인정하고 있다는 걸로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국가가 이렇게 거의 비상사태 수준으로 어려워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죄를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보도된 것 본인은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부인하면서도 검찰에 가서 본인이 수사를 받다 보면 본인이 모르는 게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네. 여러 가지 포석을 두고 한 말이고 그 말 자체는 뭐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라고 보면 되죠. 뭐 죄인이 수사받으러 가면서 용서해 달라고 해야지 거기서 뭐 다른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예, 예.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뭐 배임, 횡령, 탈세, 또 인사청탁 등등 또 뭐 딸 정유라 양 2대 입학에 뭐 특혜 입학 5억까지
뭐 고등학교 때 저 돈 봉투로 들고 와서 뭐를 압력을 하니 이루 말할 수 없는 좀 비리 세트가 돼 있기 때문에 예. 뭐 지금까지 부정한 거 말고도 뭐가 튀어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죽을 죄인이 돼 있습니다. 정말 옛날에 이주 시대 같았으면 뭐 그런 워딩보다도 훨씬 심한 말이 나올 텐데 네.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정치권으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여당 분위기 아주 좋지 않거든요. 오늘도 네. 뭐 보니까 원내대표끼리 만나가서 고성도 오가고 했고요. 근데 먼저 여당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여당은 지금 현재 어떤 발걸음으로 다음 스텝을 옮겨가야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여당도 책임이 커요. 예. 전 사실 여당이 이 사태를 수습하려 나선다는 자체가 모양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여당도 여당을 다 같이 싸잡아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친박의 핵심들이 있었잖아요. 불과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도 최 씨에 대한 증인 채택을 반대했던 게 여당이었어요. 예. 그리고 우병우 수석의 국감수석에 대해서도 비호하게 바빴고 예. 이제 와서 무슨 새누리당이 거국내각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야당의 시각이긴 합니다만 여야를 떠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 그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일종의 국면 전환용이었다. 뭐 국면 전환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원래 야당이 처음에 거국내각을 제안을 했다가 여당이 거국내각을 수용한다 그러니까 다시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추미애 대표가 어제인가 그저께 거국내각 이거는 추호도 생각하기 싫다 이랬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된 거예요. 네. 국회의장과 여야 그 원내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정기석 네. 대표가 아까도 화면에 나오던데 예. 원내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갔어요. 내가 거국내각 제안을 야당이 해놓고 이제 와서 수용하니까 반대하면 어떡하겠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 중에서 거국내각이라는 건요. 야당이 생각하는 거국 중립내각이라는 것과 네. 지금 새누리당이 생각하는 거국내각의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정치적 의미가. 그리고 예. 청와대가 생각하는 거국내각의 또 개념이 또 다른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거국내각은 사실상 산 넘어 산이다. 예. 거국내각의 원래 의미는 도저히 이 현재의 내각이나 현재의 집권 세력이 국정을 유지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예. 여야 국회에서 내각을 구성한다는 게 원래 의미의 거국 중립내각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대통령은 완전히 국정에서 손을 떼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책임 총리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야의 생각이 바뀐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최 씨 사태도 지금 아까 법률적인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흘러가면서 이것이 정치적 수습으로 바로 바뀌어버리면은 예. 이 주도를 여권이 하게 되고 그리고 거국내각 책임 총리하면서 사실상의 책임 총리가 아닌 예. 말만 책임 총리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점들 야당이 지금 상당히 의심하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여야가 지금 뭔가 그 생각이 맞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글쎄 오늘 우상호 원내대표가 얘기한 전제 조건을 보면은요. 어버이연합 청문회,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에 의한 특검을 합의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일단 거국내각론으로 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 전제 조건인데 이건 글쎄 지금 여당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들은 뭐 과거에도 토론이 많이 됐고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안과는 빗겨져 있는 사안이죠. 여기서 지금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거는 다소 정치적인 너무 셈법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야당도 말이죠. 제가 누차 이야기하는데 네. 국가가 이렇게 어렵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로 정치적인 고려를 그러니까 내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잡아오겠다는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국가적인 희생을 최소화하고 이 부분을 국민들이 아파하는 부분을 빨리 해소할 거 여기다 초점을 맞춰야지. 내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무조건 정권을 가져오는데 거기다 초점을 맞추면은 야당도 나중에 큰 점수를 못 받는 거예요. 지금 보면 정권 교체에 대한 건 국민적인 기대감이 조금 희석될 수 있다는 만약에 거국내각에 참여하면 또 그 실정의 책임을 여야가 공유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예. 어떻게든 지금 식물 정권이 된 박근혜 정권을 더 흔들어 가지고 내년에 정권을 확실히 잡겠다는 이런 포석을 하면서 이렇게 가면은 이 수습하는 노력이 또 산으로 갈 수 있어요. 배가 바다로. 그래서 물론 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 가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럴 정도면 나는 그 양반이 좀 순수한 면이 있다고 봐요. 사실은 여당도 이거를 처음에는 거국내각을 안 받으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뭐 셈법이 있겠지만 예. 그 정도 얘기했으면 야당도 이건 받아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또 뭐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하니까 핑퐁 치듯이 지금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집권당의 책임은 더 있죠, 당연히. 집권당은 청와대하고 함께 가는 세력이네. 그렇다고 야당이 지금 이거를 무조건 뭐 거국내각을 안 받겠다 그러다 또 뭐 상설특검도 안 받겠다 하다 이제서 또 야당은 오늘은 상설특검은 아니지만 또 특검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다 좀 돌아온 거 아니겠어요? 예. 이러지 말고
모든 초점을 이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의 가려움증을 긁어주는 쪽으로 가야지 내년에 정권 교체하는데 셈법을 가지고 이렇게 달라들면은 이건 국민들도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또 더 지체가 되고 좋은 방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진 이 국정 사태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어떤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지 좀 지금 궁금하거든요. 말씀드리기 되게 좀 조심스러운데 예.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최씨 게이트의 중심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전 박 대통령이 스스로가 조사받겠다는 선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헌법상에 있는 그 대통령이 재직 중에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소출을 받지 않는다. 형사상에 소출받지 않는다 그러는데 조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사태를 풀 수 있는 단초가 생기고 국민들이 이해를 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지난번 사과가 상당히 그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사과에서. 네. 그런 걸 다시 한번 국민께 설명한 자리가 필요할 것 같고 보다 중요한 거는 사실상 지금 14% 정도 지지율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사실 국정을 추동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거의 상실되는 상태거든요. 이건 뭐 대통령을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말씀이에요. 네. 그렇다면 대통령이 적어도 국정 일선에서 손을 뗀다라는 선언이 필요해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의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상의 정치적 하야 같은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 대단히 어려울 거예요, 여권에서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전제되지 않고 그냥 책임 총리로 하고 거국내각 가고 그러면은 야당이 물론 내년도 대선을 의식해서 그러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그건 별도의 문제인 것이고 그거는 일반적으로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이 진상규명도 흐지부지되고 이게 정치적 수습의 가닥을 잡히면서 여권이 주도하게 되면서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해져요. 그런 점들을 여권이 과연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박 대통령을 뭐 끌어내리고자 한다라고 여당이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박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실상 현재 대통령으로서 국정 최고 컨트롤 타워로서의 권위나 신뢰나 지지가 무너진 건 사실 맞잖아요. 이거 여야의 문제가 아닌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뭐 야당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셈법이 있겠지만 대신 아까 말씀처럼 야당이 지금 세월호나 이 어버이연합을 갖다 대는 건 전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야말로 본질을 희석시키는 수 있는데 그만큼 거국내각을 받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야당 입장은. 네. 그래서 아마 정치적으로 그걸 하나 끼워놓은 것 같아요. 지금 여당이 지금 세월호나 이 어버이연합 이걸 받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국면도 그런 국면도 아니고 예. 그걸 알고 아마 끼워놓은 게 아닌가 야당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사태의 핵심은 대통령께서 그런 어쩌면 결단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겉돌게 되고 더욱더 어려운 사태까지 갈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30초 정도만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이 사건이 터진 이 시점이 너무도 좀 중요한 시점 아니겠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 핵 문제부터 한반도 주변의 사강들의 움직임도 그렇고 이런 시점에 대통령을 너무 배제를 해도 맞아 국정에서 우리 전체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앞으로 1년에 무슨 일이 있을 줄 알아요 지금. 그래서 대통령도 물론 이 수사를 객관적으로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만약에 수사 협조가 필요하다면 어떤 형태로든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서 이 벽을 넘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스스로도 대한민국을 걱정해야 되는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인데 앞으로 남은 1년 4개월을 무슨 일이 진짜 나라에 어떻게든 외교 안보는 좀 챙기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내치는 버리더라도. 그래서 대통령도 지금 검찰한테 명백하게 지시를 하고 내가 협조할 일 있으면 협조를 하겠다. 그런 정도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네. 오늘 용인대 최창열 교수, 고려대 박태우 연구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